스터리아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할게요. 지금 구독하시고 바로 오늘 야담 들어보시죠. 누구 없어요. 제발 저리 가란 말이야. 찢어질 듯한 고함은 멈추지 않고 연이어 터져 나왔고 행인들은 필시 끔찍한 사건이 벌어진 것이라 확신하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나 이 집은 마을에서 가장 겁 많고 유약하기로 소문난 연홍낭자의 거처였기에 사람들의 불길한 예감은 더욱 증폭되어 누군가는 관아에 달려가야 한다고 소리쳤고 누군가는 몽둥이를 찾아들었습니다. 때마침 순찰을 돌던 관아의 포졸 왕칠복이 이 소란을 듣고는 정의감에 불타오르는 표정으로 그러나 다소 엉거주춤한 자세로 대문을 박차고 들어섰는데 그의 손에 들린 것이라곤 녹슨 육모방망이 하나뿐이었으나 표정만큼은 비장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어떤 놈이냐 감히 대낮에 연홍낭자의 집에 침입하다니 내 이 육모방망이로 뼈와 살을 분리해주겠다. 칠복이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며 비명소리가 들려오는 안채 방문을 거칠게 열어젖히자 뒤따라 들어온 마을 사람들도 숨을 죽이며 참혹한 광경을 예상하고 눈을 질끈 감거나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방 안에는 이불이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었고 구석에는 머리를 산발한 연홍낭자가 사시나무 떨듯 떨며 무엇인가를 손가락질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왕칠복과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연홍의 손가락 끝을 따라간 곳에는 흉악한 강도도 피 흘리는 시체도 아닌 그저 손톱만 한 거미 한 마리가 거미줄에 매달려 한가롭게 그네를 타고 있었을 뿐이었으니 그 허무함에 사람들은 맥이 탁 풀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연홍은 거미가 조금이라도 움직일 기미를 보이면 자지러지듯 비명을 지르며 저 괴물 좀 치워주세요. 다리가 8개나 달렸어요. 저를 잡아먹으려고 노려보고 있단 말이에요. 라며 눈물 콧물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연홍의 겁 많음은 단순히 벌레에 국한된 것이 아니었으니 그녀의 일상은 그야말로 공포와의 전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모든 사소한 자극들이 그녀에게는 천재지변과도 같은 충격으로 다가오곤 했습니다. 어느 화창한 오후 옆집 누렁이가 담장 너머로 지나가는 낯선 이를 보고 짖기 시작하자 마당에서 빨래를 널던 연홍은 그 소리가 마치 지옥의 똥개, 케르베로스가 짖는 소리라도 되는 양소스라치게 놀라 빨래, 바구니를 뒤집어 쓴 채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으악! 호랑이가 내려왔나 봐요. 사람을 물어뜯으면 어떡해 라며 덜덜 떠는 그녀의 모습은 가련하다기보다는 기가 막힐 지경이었고 이를 지켜보던 동네 꼬마들조차 혀를 끌끌 차며 누나, 저건 그냥 누렁이에요 라고 타박을 줄 정도였습니다. 비가 내리는 날이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져서 멀리서 들려오는 천둥 소리에도 연홍은 마치 전쟁터의 포탄 소리를 들은 병사처럼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는 하루 종일 방 밖으로 나올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불 속에서 하늘이 노하셨어. 내가 어제 몰래 곶감 하나 더 먹은 걸 알고 벼락을 내리시는 게 분명해. 라며 엉뚱한 참회를 하곤 했는데 이런 그녀의 곁을 지키는 것은 자칭 마을의 수호신이자 연홍의 흑기사를 자처하는 왕칠복뿐이었습니다. 칠복은 연홍이 놀랄 때마다 득달같이 나타나 걱정 마시오 낭자. 이 천하장사 왕칠복이 있는 한 천둥 번개도 감히 낭자의 머리카락 하나 건드리지 못할 것이오. 라며 허공을 향해 의미 없는 주먹질을 해대곤 했습니다. 하지만 칠복의 과도한 열정과 헛된 주먹질이 만들어내는 바람 소리마저 연홍에게는 또 다른 공포의 대상이었기에 그녀는 칠복이 팔을 휘두를 때마다 나으리, 제발 그만하세요. 나으리 주먹 소리가 천둥 소리보다 더 무서워요. 라며 울먹거려야 했습니다. 칠복은 그것을 자신의 무공이 너무나 강력하여 생긴 부작용이라 착각하고는 허허, 내 내공이 너무 깊어 낭자를 놀라게 했구려.
앞으론 살살하리다. 라며 콧수염을 쓰다듬으며 우쭐거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한심하고도 어이없는 두 남녀의 모습을 보며 혀를 차면서도 한편으로는 평화롭고 지루한 마을의 유일한 볼거리라 여기며 묘한 즐거움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평화롭다 못해 나른하기까지 했던 마을의 유일한 주막에 심상치 않은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으니 먼지를 뒤집어 쓴 험상궂은 사내 10여 명이 거친 발소리와 함께 들이닥쳐 주막에 문짝을 부서질 듯 열어젖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얼굴에 흉터가 있거나 덩치가 곤만하여 보기만 해도 오금을 저리게 만드는 자들이었는데 이들이 바로 인근 산채를 근거지로 삼아 악명을 떨치고 있는 산적대 흑풍회였습니다. 그들의 두목인 흑독사는 한쪽 눈에 검은 안대를 하고 입게는 비열한 웃음을 띠고 있었으며 무엇보다 그의 한쪽 수염이 댕강 잘려나가 비대칭을 이루고 있는 것이 기괴한 인상을 풍겼습니다. 흑독사는 주막 한가운데 있는 탁자에 자신의 거대한 돌을 콱 내려놓으며 주막 안에 있던 손님들을 위협적인 눈빛으로 훑어본 뒤 걸걸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마을 촌놈들은 귀를 씻고 잘 들어라. 우리는 전설의 검객이라 불리는 백매화라는 년을 찾고 있다. 그년이 이 마을 어딘가에 숨어 쥐새끼처럼 살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그의 고함 소리에 주막 주인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술병을 떨어뜨렸고 손님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백매화라면 5년 전 강호의 고수들을 차례로 꺾고 홀연히 사라진 전설적인 존재였으나 이런 총구석에 숨어 있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마을 훈장 어른이 용기를 내어 저 두목님, 백매화라니요. 그런 무시무시한 고수가 이런 깡촌에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우리 마을에는 호미질도 제대로 못하는 농사꾼들과 겁 많은 아낙네들 뿐입니다요. 라고 말하자 흑독사는 코웃음을 치며 훈장의 갓을 칼끝으로 건드렸습니다. 고수란 원래 정체를 숨기고 평범한 사람인 척하는 법이지. 내 잘린 수염의 원수를 갚기 전까진 이 마을을 한 발짝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만약 백매화를 숨겨주는 놈이 있다면 그 놈의 수염뿐만 아니라 목까지 댕강 잘라버릴 테니 그리 알아라. 흑독사의 섯을 퍼런 협박에 주막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지만 속으로는 다들 백매화가 누군지는 몰라도 미친놈한테 잘못 걸렸구나라며 혀를 찰 뿐이었습니다. 흑독사의 명령을 받은 흑풍회 졸개들은 마을을 이 잡듯이 뒤지기 시작했고 개중 성질이 가장 더럽기로 소문난 행동대장 쌍도끼와 그 부하들이 연홍의 집 대문을 발로 차고 들어왔습니다. 마침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돕고 있던 연홍은 낯선 사내들이 흑발로 마루에 올라서는 소리를 듣고는 기겁을 하며 부뚜막 뒤로 숨어들었습니다. 쌍도끼는 안채를 쑥대밭으로 만들며 백매화 나와라. 아니면 돈 되는 거라도 다 내놔! 라고 소리쳤고 하녀들이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자 그 광경을 즐기듯 껄껄거렸습니다. 그러다 부엌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연홍을 발견한 쌍도끼는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갔습니다. 오호라, 여기 아주 곱게 생긴 낭자가 숨어 있었구먼. 백매화는 아니더라도 우리 두목님 술 시중 들기에는 딱 좋겠어. 쌍도끼가 더러운 손을 뻗어 연홍의 어깨를 잡으려 하자 극한의 공포에 질린 연홍은 오지 마세요! 저리 가란 말이야! 라고 비명을 지르며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리고 살기 위해 본능적으로 손에 잡히는 것을 집어 힘껏 던졌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저녁 반찬으로 쓰려던 깍두기용 무 조각이었습니다. 연홍의 손을 떠난 무는 평범한 투척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기이하고도 날카로운 회전을 하며 공기를 갈랐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날아간 무는 쌍도끼가 반응할 새도 없이 그의 미간 정중앙, 무리민들이 말하는 인당혈을
정확하고도 묵직하게 타격했습니다. 억! 하는 외마디 비명과 함께 쌍도끼의 고개가 뒤로 젖혀졌고 단단한 무의 급소를 맞은 충격은 뇌를 흔들어 그 거구의 사내를 단 일격에 기절시켜 버렸습니다. 쿵 소리를 내며 바닥에 쓰러진 쌍도끼를 보고 뒤따라 들어오려던 졸개들은 얼어붙었고 정작 무를 던진 연홍은 눈을 감고 있었기에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도 모른 채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라며 계속해서 손을 허우적거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연홍의 집에서 비명소리가 들리자마자 근처를 지나던 왕칠복은 이번에야말로 낭자에게 점수를 딸 기회라 여기고 전 먹던 힘까지 다해 뛰어왔습니다. 멈춰라 이놈들. 관아의 포졸 왕칠복이 여기 있다. 라며 부엌 문을 박차고 들어선 칠복의 눈앞에는 바닥에 대자로 뻗어 거품을 물고 있는 거구에 산적과 구석에서 벌벌 떨고 있는 연홍의 모습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칠복은 순간 당황했지만 쓰러진 산적의 이마에 박힌 붉은 자국과 바닥에 굴러다니는 무 조각을 보고는 상황을 제멋대로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내가 문을 열 때 내뿜은 기세에 눌려 저놈이 쓰러진 것인가? 드디어 나의 잠재된 내공이 폭발하여 장풍으로 발현된 것이 분명하다. 칠복은 믿을 수 없는 자신의 능력에 감탄하며 재빨리 폼을 잡고 쓰러진 산적 위에 한쪽 발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아직도 눈을 뜨지 못하고 있는 연홍을 향해 짐짓 근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낭자, 이제 안심하시오. 이 칠복이 기공을 사용하여 순식간에 요놈을 제압했소이다. 그제야 실눈을 뜬 연홍은 쓰러진 산적과 위풍당당한 칠복을 번갈아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연홍은 자신이 무울을 던진 기억은 까맣게 잊은 채 그저 칠복이 자신을 구해주었다는 사실에 감격하여 눈물을 글썽겼습니다. 아, 나으리, 정말 대단하셔요. 문 밖에서 소리만 지르신 줄 알았는데 언제 들어와서 저 거안을 쓰러뜨리셨나요? 역시 나으리는 마을의 영웅이세요. 연홍의 칭송의 칠복의 어깨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고 그는 코평수를 넓히며 허세를 부렸습니다. 하하하, 이 정도는 저에게 식은 죽 먹기지요. 무 하나로도 바위를 깨는 것이 진정한 고수 아니겠소? 사실은 연홍이 한 일임을 꿈에도 모르는 두 사람의 착각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습니다. 기절했다가 깨어난 쌍도끼와 부하들은 혼비백산하여 주막에 있는 흑독사에게 달려가 자초지종을 보고했습니다. 두목님, 말도 마십시오. 그 집에 귀신이 산다니까요. 제가 낭자를 잡으려는 순간 갑자기 눈앞이 번쩍하더니 정신을 차려보니 바닥이었습니다. 흑독사는 한심하다는 듯 쌍도끼의 이마를 살폈는데 그곳에는 선명하고 둥근 멍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부하들의 증언에 따르면 무기가 날아온 것이 아니라 웬 깍두기, 무가 날아와 사람을 기절시켰다는 것이었습니다. 흑독사는 미간을 찌푸리며 곰곰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무로 사람의 급소를 정확히 가격해 기절시켰다고? 그것도 일반적인 투척이 아니라 회전력을 실어서? 흑독사는 무림의 이치를 아는 자였기에 이것이 예사로운 일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보통의 완력으로는 무 같은 둔탁한 물체로 사람을 기절시키기 힘들며 정확히 인당혀를 노렸다는 것은 고도의 집중력과 내공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탁자를 손가락으로 두드리며 중얼거렸습니다. 혹시 그 집에 백매화가 숨어 있는 건가? 아니면 그 낭자가 백매화인 건가? 하지만 흑독사는 곧 고개를 저으며 자신의 추리를 부정했습니다. 아니야, 보고에 따르면 그 낭자는 벌레만 봐도 기절하고 천둥 소리에도 오줌을 지릴 뻔한다는 천하의 겁쟁이라지 않았나. 백매화는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이다. 그런 겁쟁이가 백매화일 리 없어. 그는 혼란스러워하며 다시 부하들을 다그쳤습니다. 그때 그 포졸놈이 나타났다고 했지.
왕칠복이라던가. 혹시 그놈이 고수일 수도 있다. 아니면 그 낭자의 뒤에 숨은 조력자가 있거나. 오늘 밤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겠다. 이번엔 내가 직접 놈들을 시험해 보리라. 의심을 거두지 못한 흑독사는 그날 밤 자신의 오른팔이자 날렵하기로 소문난 자객 비연을 연홍의 집으로 보냈습니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진 칠흑 같은 밤, 비연은 소리 없이 담을 넘어 연홍이 잠든 안채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러나 예민한 감각을 가진 연홍은 마루가 삐걱거리는 미세한 소리에 화들짝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누구세요? 귀신인가요? 연홍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덜덜 떨다가 목이 말라 부엌으로 물을 마시러 가려던 참이었습니다. 부엌 문을 열고 나오던 연홍은 복면을 쓴 비연과 마주치자마자 으악, 도둑이야 라고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당황한 그녀는 부뚜막 위에 올려져 있던 콩기름 항아리를 팔꿈치로 쳐서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고 와장창 하는 소리와 함께 바닥은 순식간에 미끌미끌한 기름바다가 되었습니다. 비연은 연홍의 입을 막기 위해 단도를 빼들고 쇄도했으나 흑독사도 예상치 못한 변수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비연이 바닥을 딛는 순간 그의 발은 마치 얼음판 위를 지치는 썰매처럼 통제불능 상태로 미끄러졌습니다. 무림고수의 경공술도 콩기름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으니 비연은 공중에서 허우적대다가 그대로 벽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꾸액! 하는 기이한 소리와 함께 비연의 머리가 흙벽에 처박혔고 그는 벽에 박힌 채 다리를 부들거리다 축 늘어졌습니다. 연홍은 이 모든 광경을 보고는 자신이 기름을 쏟아 사람을 다치게 했다는 죄책감과 눈앞의 상황이 주는 공포에 휩싸여 울먹거렸습니다. 어머, 어떡해. 바닥이 미끄러우니 조심하셨어야죠. 많이 아프시죠? 죄송해요. 그녀의 순수한 걱정은 기절한 자객에게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은 또다시 발칵 뒤집혔습니다. 연홍의 집 부엌벽에 머리가 박힌 채 기절해 있는 복면 자객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는 어김없이 왕칠복이 나타나 사건을 수습하고 있었습니다. 칠복은 자객을 포승줄로 묶으며 몰려든 마을 사람들에게 침을 튀겨가며 무용담을 늘어놓았습니다. 어젯밤 제가 순찰을 돌던 중 수상한 낌새를 느끼고 잠복해 있었지요. 이 자객놈이 낭자를 해치려 하기에 제가 미리 바닥에 기름을 뿌려두는 고도의 유막 전술을 펼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칠복의 말에 반신반의하면서도 흉악한 자객이 꼼짝없이 당해 있는 모습을 보며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역시 왕포졸이네. 평소엔 칠칠 맞아 보여도 위기 때는 제 몫을 하는구먼. 특히 마을 처녀들은 칠복의 듬직한 모습에 얼굴을 붉히기도 했고 연홍 역시 그를 존경과 감사의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연홍의 마음 한구석에는 찜찜함이 남아있었습니다. 분명 내가 실수로 항가리를 깬 것 같은데 나으리께서 미리 계획하신 거였구나. 내가 망칠 뻔했네. 죄송해라. 칠복은 연홍의 시선을 느끼자 더욱 어깨를 펴며 말했습니다. 낭자, 너무 미안해 하지 마시오. 이 칠복은 낭자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기름이 아니라 꿀이라도 바를 준비가 되어 있소이다. 그의 뻔뻔한 거짓말은 하늘을 찌를 듯했고 흑독사가 심어놓은 첩자들은 이 내용을 고스란히 적어 산채로 보냈습니다. 보고를 받은 흑독사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기름을 이용한 함정이라니 왕칠복, 저놈이 멍청한 척하는 고수가 맞는가 보군.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아. 며칠 뒤 흑독사는 부하들의 무능함을 탓하며 직접 마을 주막에 잠복하여 동태를 살피기로 했습니다. 마침 점심을 먹으러 온 연홍이 하녀와 함께 주막 한 구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흑독사는 삿갓을 눌러쓰고 그녀를 예의주시했습니다. 연홍은 국밥을 한 숟가락 뜨려다가 주막 안을 윙윙거리는 파리떼 때문에
질색하며 몸을 움츠렸습니다. 싫어. 파리가 내 밥에 앉으려고 해. 저리 가. 그녀는 젓가락을 쥔 손을 허공에 휘저으며 파리를 쫓으려 애썼습니다. 흑독사의 눈에는 그저 겁 많은 여인이 파리를 쫓는 우스꽝스러운 몸짓으로 보일 뻔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흑독사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흔들렸습니다. 연홍이 에잇 저리 가 라고 외치며 무심코 젓가락을 휘두른 궤적은 단순한 손짓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젓가락 끝은 공기를 가르는 파열음을 내며 정확하게 파리들의 비행 경로를 차단했고 탁, 탁, 탁 하는 미세한 소리와 함께 5마리의 파리가 동시에 기절하여 식탁 위로 떨어졌습니다. 파리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날개만 정확히 타격당해 파닥거리며 기절해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것은 무림에서도 극히 일부의 고수만이 구사할 수 있다는 불살의 검. 그 중에서도 백매화의 절기인 매화낙화, 초식의 응용이었습니다. 살생을 하지 않고 상대를 제압하는 그 정교한 기술을 파리 잡는 데 쓰고 있다니 흑독사는 전율했습니다. 찾았다. 전현이다. 왕칠복은 그저 위장막일 뿐 진짜는 저 계집이었어. 저토록 겁 많은 척 연기하며 정체를 숨기다니 과연 무림제일의 고수답군. 흑독사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이제 확신을 가지고 다음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정체를 확신한 흑독사는 더 이상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땅거미가 내려앉을 무렵 집으로 돌아가던 연홍의 앞을 흑독사가 막아섰습니다. 연홍은 험상궂은 사내에 등장해 희익사 사람 살려 라고 외치려 했으나 흑독사는 순식간에 그녀의 혈도를 제압하지는 않고 대신 그녀의 목에 시퍼런 칼을 겨누었습니다. 영희는 그만해라, 백매화. 내년의 정체를 다 파악했다. 순순히 따라오지 않으면 이 마을을 불바다로 만들겠다. 연홍은 칼이 목에 닿는 차가운 감촉에 기절할 뻔했으나 마을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말에 억지로 정신줄을 잡고 울먹였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백매화가 아니라 연혼기예요. 저는 닭 모가지도 못 비트는 사람이라고요. 제발 살려주세요. 그녀의 눈물과 콧물은 연기라기엔 너무나 리얼했으나 흑독사는 이를 고도의 심리전이라 착각했습니다. 끝까지 시치미를 떼는군. 산채에 가서 내 부하들이 보는 앞에서 내년의 가면을 벗겨주마. 결국 연홍은 흑독사에게 짐짝처럼 들쳐 매어 납치당하고 말았습니다. 산길을 오르는 내내 연홍은 엄마, 아빠, 칠복 나으리, 살려주세요. 산적이 저를 잡아가요. 라며 대성통곡을 했고 그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산짐승들이 놀라 도망갈 정도였습니다. 흑독사는 귀가 따가웠지만 꾹 참으며 생각했습니다. 독한 년, 잡혀가는 와중에도 연기를 멈추지 않다니 내가 반드시 내 본색을 드러내게 하고 말겠다. 한편 뒤늦게 연홍의 납치 소식을 들은 마을은 발칵 뒤집혔고 왕칠복은 분노에 차서 육모 방망이를 다시금 꺼내 들게 되었습니다. 연홍 낭자가 산적들에게 납치되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왕칠복은 관아에 무기고 구석에 처박혀 있던 녹슨 갑옷을 꺼내 입으며 비장한 각오를 다졌습니다. 그는 평소 관리하지 않아 날이 다 빠진 환도를 허리춤에 차고 마을 사람들 앞에 서서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낭자를 구해오겠소. 흑풍회의 놈들이 감히 내 여인을 건드리다니 오늘이 놈들의 제삿날이 될 것이오. 라고 목에 핏대를 세우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러나 그의 결연한 외침과는 달리 갑옷 사이로 삐져나온 다리는 마치 바람 앞에 등불처럼 애처롭게 후들거리고 있었으니 이를 지켜보는 마을 사람들의 마음은 든든함보다는 불안함으로 가득 차오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칠복의 진심 어린 용기만큼은 마을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기에 충분했기에 대장장이는 커다란 쇠망치를, 푸죽간 주인은
큼지막한 식칼을. 농부들은 낫과 괭이를 들고 하나둘씩 그의 뒤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왕포졸 혼자 보낼 수는 없지. 우리도 가세. 연홍 아기씨를 구하자. 마을 사람들의 응원에 힘입은 칠복은 떨리는 다리를 억지로 진정시키며 산채를 향해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비록 그들의 행색은 정규군이라기보다는 오합지졸에 가까웠고 비장한 출정가 대신 칠복의 갑옷이 부딪히는 덜그럭거리는 소음만이 요란했으나 사랑하는 이를 구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뭉친 그들의 기세만큼은 흑풍회 못지않게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한편 흑풍회 산채의 연병장에서는 흑독사가 기둥에 묶인 연홍을 풀어주며 자신의 애검인 참마도를 그녀의 발치에 던져주었습니다. 자, 이제 연극은 끝났다. 그 칼을 집어라. 나와 정정당당하게 겨루어 네가 백매화임을 증명해라. 만약 거절한다면 내 손가락을 하나씩 자르겠다. 흑독사의 서슬 퍼런 협박에도 불구하고 연홍은 바닥에 떨어진 시퍼런 칼날을 보자마자 기겁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으앙, 싫어요. 저런 날카로운 건 보기만 해도 소름 끼친단 말이에요. 제발 저 좀 집에 보내주세요. 그녀는 공포에 질려 눈을 질끈 감고는 발치에 있는 칼을 치워버리겠다는 일념으로 힘껏 발길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연홍의 발끝에 채인 육중한 참마도가 마치 깃털처럼 가볍게 허공으로 솟구쳐 오르더니 기이한 회전을 하며 흑독사의 머리 위를 향해 날아갔습니다. 흑독사가 반응할 새도 없이 칼날은 그의 상투를 세우치듯 지나가 뒤에 있던 통나무 기둥에 퍽 하는 소리와 함께 깊숙이 박혀버렸습니다. 상투가 잘려 머리가 산발이 된 흑독사는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기둥에 박힌 칼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저것은 발로 검을 조종한다는 이기어 검술의 경지. 내 목을 노릴 수도 있었지만 일부러 상투만 자르며 경고를 한 것인가. 연홍은 그저 무서워서 발로 찬 것뿐이었으나 흑독사의 착각은 이제 확신을 넘어 공포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산채 입구 쪽에서 요란한 고함 소리와 함께 왕칠복과 마을 사람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이놈들, 당장 연홍 낭자를 내놓지 않으면 내 필살기인 천지개벽 육모방망이 맛을 보여주겠다. 칠복은 용기 있게 선두에 서서 달려들었으나 훈련된 산적들의 조직적인 방역을 당해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순식간에 수십 명의 산적들이 그들을 애워쌌고 마을 사람들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한 채 포승줄에 묶이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칠복 역시 몇 번 휘둘러 보지도 못한 방망이를 빼앗기고 무릎이 꿇린 채 흑독사 앞으로 끌려왔습니다. 상투가 잘려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한 흑독사는 분풀이 대상을 찾았다는 듯 칠복의 목에 칼을 겨누었습니다. 그리고는 여전히 벌벌 떨고 있는 연홍을 향해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외쳤습니다. 잘 봐라 백매화. 네가 계속 그 가증스러운 겁쟁이 연기를 집어치우지 않는다면 너를 구하러 온 이 멍청한 포졸놈의 목을 먼저 베어주마. 셋을 셀 때까지 검을 들지 않으면 이놈은 죽는다. 칠복은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연홍을 바라보며 외쳤습니다. 낭자, 내 걱정은 마시오. 눈을 감으시오. 놈들이 낭자를 보지 못하게 하시오. 칠복의 외침은 연홍의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어떤 빗장을 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칠복의 목에서 붉은 피가 한 방울 흐르는 순간 줄곧 바닥만 보고 울먹이던 연홍의 울음소리가 거짓말처럼 딱 멈추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던 그녀의 눈빛에서 초점 없는 공포가 사라지고 대신 서리발처럼 차가운 살기가 어린 고수 본연의 눈빛이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돌아가신 아버지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아버지, 평범한 여인으로 살라 하신 유언, 오늘만 어기겠습니다. 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다시 칼을 잡는 업보를 달게 받겠습니다. 연홍은 천천히 고개를 들며 흑독사를 응시했는데 그 눈빛만으로도 주변의 공기가 서늘하게 가라앉는 듯 했습니다. 그 더러운 칼, 내 사람에게서 치우시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고 낮지만 위험 있는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바닥에 굴러다니는 잎이 다 떨어진 가느다란 나뭇가지 하나를 집어 들었습니다. 명검도 보도도 아닌 그저 썩은 나뭇가지였지만 연홍의 손에 들리는 순간 그 나뭇가지는 천하의 어떤 명검보다도 예리하고 위험한 기운을 내뿜기 시작했습니다. 흑독사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치며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진짜가 나타난 것입니다. 오냐,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구나. 흑독사는 공포를 떨쳐내려 괴성을 지르며 부하들에게 공격 명령을 내렸습니다. 수십 명의 산적들이 칼과 창을 들고 연홍에게 덤벼들었으나 그 순간부터 산채는 잔혹한 살육의 현장이 아닌 기이하고도 아름다운 춤판으로 변모했습니다. 연홍은 제자리에 선 채 발을 떼지도 않고 손에 든 나뭇가지를 가볍게 휘둘렀습니다. 휙휙 하는 바람소리와 함께 덤벼들던 산적들의 바지춤이 스르르 흘러내렸고 당황하여 멈칫하는 사이 그들의 수염이 댕강 잘려나갔으며 뺨을 어루만지듯 스치는 나뭇가지 끝에 맞아 펭기처럼 빙글빙글 돌며 나가떨어졌습니다. 그것은 무예라기보다는 하나의 예술에 가까웠으니 연홍의 몸놀림은 나비처럼 우아했고 나뭇가지의 궤적은 매화 꽃잎이 흩날리는 듯 현란했습니다. 피 한 방울 튀지 않았지만 산적들은 자신들이 무엇에 당했는지도 모른 채 하나둘씩 무력화되었습니다. 어떤 이는 바지가 내려가 넘어져서, 어떤 이는 상투가 잘려 놀라서, 어떤 이는 뺨을 맞고 자존심이 상해서 바닥을 구르고 있었습니다. 오직 타격과 굴욕만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백매화의 절기, 불살무의 굴욕검이 시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기절해 있다가 소란스러움에 실눈을 뜬 왕칠복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분명 자신이 아는 연홍 낭자는 벌레만 봐도 기절하는 가녀린 여인인데 지금 눈앞에 있는 여인은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가 악귀들을 혼내주는 듯한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달빛을 등지고 춤추듯 움직이는 연홍의 자태는 너무나 고혹적이어서 칠복은 자신이 죽어서 천국에 온 것이라 착각하고 말았습니다. 아, 내가 결국 흑독사의 칼에 죽었구나. 그리고 저기 보이는 선녀님은 낭자를 닮은 천사시구나. 어찌 저리 아름답게 적들을 물리치실까. 칠복은 멍하니 입을 벌린 채 바지춤을 잡고 도망가는 산적들과 그 사이를 유유히 누비는 연홍을 바라보며 황홀경에 빠졌습니다. 선녀님, 우리 낭자도 저렇게 강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야, 우리 낭자는 내가 지켜줘야 해. 그는 헛소리를 중얼거리며 다시 스르르 눈을 감았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이기엔 그의 뇌가 처리해야 할 정보가 너무나 충격적이었고 무엇보다 자신의 영웅 심리가 산산조각 날 위기였기에 무의식적으로 현실 도피를 선택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부하들이 추풍낙엽처럼 쓰러지자 결국 홀로 남은 흑독사는 도끼가 바짝 올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내공을 끌어모아 참마도를 머리 위로 치켜들며 최후의 일격을 준비했습니다. 인연, 백매화, 네가 강호의 고수라면 내 필살기, 흑풍참을 받아봐라. 흑독사가 굉음과 함께 땅을 박차고 날아올라 연홍의 정수리를 향해 칼을 내리꽂는 절체절명의 순간 연홍은 지루하다는 듯 작게 하품을 하며 고개를 살짝 옆으로 기울였습니다. 흑독사의 칼날이 연홍의 머리카락 한 올을 스치고 지나가 헛방을 치는 순간 연홍의 오른손 중지가 흑독사의 이마 정중앙을 향해 튕겨 나갔습니다. 딱 하는 청명하고도 경쾌한 소리가 산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딱밤이 아니라 내공이 실린 탄지신통의 일격이었습니다. 공중에서 딱밤을 맞은 흑독사는 끄액 하는 외마디 비명과 함께 흰자위를 드러내며 뒤로 벌러덩 넘어갔고 그대로 거품을 물고 기절해버렸습니다. 연홍은 손에 든 나뭇가지를 툭 던지며
귀찮다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아우, 손가락 아파. 그러게 왜 사람을 귀찮게 하세요. 천하를 호령하던 악당의 최후치고는 너무나 허무하고도 굴욕적인 결말이었습니다. 모든 상황이 종료되고 산적들이 신음소리를 내며 굴러다니는 고요한 산채. 연홍은 자신의 손을 바라보며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멀리서 왕칠복과 마을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서리빨 같던 고수의 눈빛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다시금 겁 많고 유약한 연홍의 눈망울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바닥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싸쥐고는 막 깨어난 칠복을 향해 세상 떠나갈 듯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의왕, 나으리, 무서워, 죽는 줄 알았어요. 저 사람들이 칼 들고 막 춤추다가 자기들끼리 부딪혀서 넘어졌어요. 정신을 차린 왕칠복은 널브러진 산적들과 흑독사를 보고 어리둥절했지만 연홍의 말을 듣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렇소? 역시 하늘이 낭자의 착한 마음을 굽어 살펴 천벌을 내리신 모양이요. 아니면 내가 기절하기 직전에 뿜어낸 패왕색 패기가 놈들을 제압한 것인가? 칠복은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며 연홍을 안심시켰고 뒤따라온 관군들은 칠복이 홀로 산적대를 소탕했다는 오해 속에 그를 행갈에 쳤습니다. 연홍은 칠복의 품에 안겨 안도의 눈물을 흘리며 이 모든 공로를 칠복에게 넘기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마을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고 왕칠복은 맨손으로 흑풍회를 때려잡은 전설의 포졸로 칭송받으며 영웅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칠복의 무용담을 들으며 자랐고 처녀들은 그를 흠모했습니다. 한편 관아의 감옥에 갇힌 흑독사와 산적들은 밤마다 포졸들에게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아니라니까요. 그 포졸놈은 그냥 허수아비고 진짜는 그 여자라니까요. 나뭇가지 하나로 우리를 가지고 놀았다니까. 그 여자가 악마야. 악마. 하지만 사또를 비롯한 누구도 산적들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쯧쯧, 저놈들이 칠복이한테 얼마나 호되게 당했으면 단체로 실성을 했을꼬. 가녀린 연옥 낭자가 고수라니 지나가는 개가 웃을 소리네. 산적들은 미친 사람 취급을 받으며 옥살이를 해야 했고 진실은 그렇게 감옥의 차가운 벽 속에 묻혔습니다. 연홍은 여전히 벌레만 봐도 기절하는 척 연기하며 가끔 시장에서 마주치는 흑독사에게 눈웃음을 날려 그를 공포에 떨게 만들곤 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칠복은 여느 때처럼 연홍의 손을 잡고 허세를 부리고 있었지요. 낭자, 이제는 걱정 마시오. 이 천하무적 왕칠복이 있는 한 세상 그 어떤 것도 낭자를 해치지 못할 것이오. 내 주먹이 곧 법이고 정의 아니겠소? 연홍은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나으리. 저는 나으리만 믿고 살게요. 나으리는 제 영원한 영웅이세요. 두 사람 사이에 달콤한 기류가 흐르던 그때 눈치 없는 산목이 한 마리가 앵갱거리며 나라와 칠복의 뺨에 앉았습니다. 칠복은 모기를 쫓으려 손을 들었으나 그보다 훨씬 빠른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연홍은 칠복이 반응하기도 전에 사랑스러운 미소를 지은 채 전광석화와 같은 속도로 손바닥을 날렸습니다. 짝! 하는 소리가 어찌나 크고 찰지던지 정자의 기둥이 울릴 정도였습니다. 칠복은 뺨을 감싸쥐고 악! 비명을 질렀고 연홍의 손바닥 안에는 형체도 없이 사라진 모기의 잔해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 나으리 뺨의 모기가 제가 잡았어요. 호호호. 연홍의 천진난만한 웃음과 칠복의 얼얼한 표정 위로 화면이 멈추며 조선 제1검의 이중생활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임을 암시했습니다.